돈은 똥이랑 똑같아요. 한 곳에 쌓아만 두면 썩어서 구린내가 진동을 하고 주변 사람 마음까지 병들게 하지요. 영하 10도의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서울의 어느 재래시장. 상인의 퉁명스러운 고함 소리가 시장 골목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 앞에는 솜이 다 빠져 납작해진 낡은 패딩 조끼를 입은 78 김순자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돈이 들지 않는 가장 큰 응원인 구독과 좋아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님들의 작은 응원이 외로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언들이 닥친 추위에 발가락이 곱아 들어갈 법도 한데 순자 씨의 신경은 온통 좌판 위 콩나물 바구니에만 꽂혀 있었습니다. 에이 총각, 이 뻣뻣한 꼬랑지 좀 봐. 다듬으려면 한참이야. 딱 100원만 깎아줘, 응? 그래야 내가 내일 또 오지. 갈라진 손끝으로 100원짜리 동전을 만지작거리는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나라를 구하는 장군처럼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질려버린 상인이 고개를 저으며 100원을 깎아주자 그제야 순자 씨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검은 비닐봉지를 갓난아기처럼 소중히 품에 안고 일어서는 그녀. 뒤꿈치가 닳아 비스듬해진 운동화와 보풀이 하얗게 인 스웨터는 그녀가 지나온 고단한 세월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또 시작이네. 동네 제일 가는 짠순이 지독하다 지독해. 폐지 줍고 식당 설거지해서 악착같이 모으면 뭐해. 정작 본인은 사이다 한 병도 벌벌 떨며 못 사 먹는데. 사람들의 비웃음이 등 뒤로 쏟아졌지만 순자 씨는 들리지 않는 척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100원을 아꼈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 100원 때문에 들어야 했던 모멸감, 그 복잡한 감정을 꾹꾹 눌러 담은 채 집으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유난히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억척스러운 짠순이의 검은 비닐봉지 속에, 그리고 낡은 패딩 안주머니 속에 세상을 뒤집어 놓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한 계획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뒤 마을 경로당의 공기는 후끈했습니다. 바닥은 따끈했지만 구석에 앉은 순자 씨의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보다 더 추웠습니다. 시장에서 산 콩나물로 끓인 국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고 나왔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그녀의 낡은 옷차림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머 순자야, 너 그 패딩 또 입고 왔니? 냄새나게 그게 뭐야? 모임의 좌장격인 동창 미희였습니다. 목에는 윤기가 흐르는 밍크 목도리를 두르고 손가락에는 굵은 금가락지가 번쩍거렸습니다. 미희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혀를 찼습니다. 자식들도 없어서 물려줄 데도 없으면서 돈 싸질머지고 젖은 갈 거야. 좀 쓰고 살아, 쓰고. 그러다 똥 된다, 똥 돼. 그 말은 순자 씨의 가장 아픈 구석을 후벼 팠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순자야. 나 봐라. 이번에 며느리가 유럽 여행 보내줘서 다녀왔잖아. 인생 뭐 있니?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입는 게 남는 거지. 너처럼 궁상맞게 살면 사람들이 욕해. 순자 씨는
아무 말 없이 종이컵에 담긴 식은 믹스커피만 홀짝였습니다. 목구멍이 까끌까끌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야. 가치 있게 쓰려고 모으는 거지. 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해봤자 핑계나 오기로만 비칠 게 뻔했으니까요. 그때 미희가 콧소리를 섞어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 너희들 내일 시간 비워놔. 우리 아들 알지? 이번에 K대학병원 과장 승진했잖아. 병원 개원 기념식에 내가 초대받았는데 너희들도 구경이나 시켜줄게. 가서 뷔페나 실컷 먹자고. 으쓱대는 미희의 어깨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탄성이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미희는 좋겠네. 아들이 의사의 과장님이라니. 미희는 의기양양하게 순자 씨를 곁눈질로 쳐다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순자, 너도 와서 밥이나 좀 먹고 가. 맨날 콩나물만 먹지 말고. 옷은, 에휴, 내가 안 입는 코트 하나 줄 테니까 그거라도 걸치고 오든가. 창피하게 그러고 오지 말고. 순자 씨의 주름진 손이 주머니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꼬깃꼬깃 접힌 낡은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멸감에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입술을 꽉 깨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K대학병원이라고 했지. 내일 보자. 누가 진짜 주인인지. 순자 씨의 눈빛이 전과는 다르게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오기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준비한 마지막 숙제를 끝낼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K대학병원 개원 기념식장은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입구부터 늘어선 화환과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정장을 빼입은 정재계 인사들로 로비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 화려한 인파 속에서 미희는 잔뜩 멋을 부린 채 구석에 서 있는 순자 씨를 발견하고는 기겁을 하며 달려갔습니다. 얘 김순자, 너 정말 그 꼬라지로 온 거야? 순자 씨는 어제 그 낡은 패딩 조끼에 뒤꿈치해진 운동화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미희는 창피해 죽겠다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순자 씨의 등짝을 때렸습니다. 내가 코트 준다니까. 우리 아들 체면이 뭐가 되니? 구석에 찌그러져서 밥이나 조용히 먹고 가. 나서지 말고. 순자 씨는 미희의 타박에도 묵묵부답 그저 엷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웅장한 음악과 함께 본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병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 최첨단 암센터가 무사히 완공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병원의 기적을 선물해 주신 단 한 분 덕분입니다. 미희는 옆자리 친구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누구겠어? 재벌 회장님이거나 정치인이겠지.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기부금이 어마어마하대. 병원장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 김밥 장사와 폐지 수집으로 모으신 전 재산 50억 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내놓으신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을 소개합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50억이라니. 다들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순자 여사님 어디 계세요?
여사님,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미희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자신의 옆에 쭈그리고 앉아 있던 콩나물값 100원에 목숨 걸던 그 김순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야, 김순자, 너 진짜. 너 미쳤어. 왜 일어나? 얼른 앉아. 미희가 다급하게 순자 씨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지만 순자 씨는 그 손을 부드럽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아주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사람들 사이로 낡은 패딩 조끼와 흙 묻은 운동화가 레드카펫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 이질적인 풍경에 사람들은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단상 위에 있던 병원장과 총장, 이사장들이 일제히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굽혔습니다. 여사님 오셨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여사님의 고귀한 뜻, 저희가 목숨 걸고 받들겠습니다. 병원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습니다. 그 눈부신 조명 아래서 순자 씨의 낡은 운동화는 그 어떤 명품 구두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패인 깊은 주름 하나하나가 50억이라는 돈보다 더 값진 삶의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미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멍하니 벌어진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자랑하던 명품 가방이, 아들의 벤츠가 그 순간만큼은 쓰레기 조각처럼 가볍고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단상에 선 순자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투박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울림은 행사장을 압도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집중된 그 단상 위에서 순자 할머니가 뱉은 한마디는 미희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문신을 새겼습니다. 화려한 피날레, 그리고 가슴 먹먹한 여운이 남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돈은 똥이야 쌓아두면 구린내만 나지. 마이크 앞에 선 순자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수천 명의 시선이 그녀의 낡은 패딩 조끼에 꽂혔습니다. 떨리던 손이 마이크를 꽉 잡자 투박하고 쉰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늙은이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 100원 아끼려고 시장 바닥에서 싸우고 남들 버린 박스 주우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보고 궁상맞다, 지독하다 손가락질 했지요. 내 친구조차 나보고 돈 싸 짊어지고 저승 갈 거냐고 묻더군요. 순자 씨의 시선이 객석 맨 앞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미희에게 잠시 머물렀습니다. 미희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돈 그게 뭐라고.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 그런데 말입니다. 순자 씨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돈은 똥이랑 똑같아요. 한 곳에 쌓아만 두면 썩어서 구린내가 진동을 하고
주변 사람 마음까지 병들게 하지요. 하지만 이걸 밭에다 골고루 뿌리면 거름이 돼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습니다. 장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생 내 돈에서 썩은 내가 날까봐 그게 무서워서 오늘 다 뿌리고 가는 겁니다. 아픈 사람들 살리는 걸음이 되라고. 그거면 됐습니다. 순자 씨의 말이 끝나자 장내는 숙연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말을 마친 순자 씨가 수줍게 웃으며 단상을 내려오려는 그 순간 단상 아래쪽에서 전동 휠체어의 윙윙거리는 미세한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할머니, 순자 할머니. 병원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무대 위로 올라온 것은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져 모자를 쓴 7살 소녀 은지였습니다. 창백하지만 해맑은 얼굴의 은지가 휠체어를 타고 순자 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가 놀라 허리를 굽히자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꼬깃꼬깃한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의 귀에 대고 비밀 이야기를 하듯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 수술 받을 수 있대요. 이제 저 살 수 있대요. 새로운 생명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는 힘겹게 휠체어에서 상체를 일으키더니 순자 씨의 거칠고 주름진 볼에 쪽하고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따뜻하고 촉촉한 아이의 입술이 닿는 순간 평생 시장 바닥에서 모진 소리를 들어도 눈 하나 꿈쩍 않던 철의 여인 순자 씨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가 준 편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크레파스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낡은 패딩 조끼를 입은 순자 씨의 등에 커다란 하얀 날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빨간 사랑의 하트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림 밑에는 서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대천사 순자 할머니. 할머니, 저도 얼른 나아서 할머니처럼 좋은 사람이 될게요. 사랑해요. 아이고, 내 새끼. 참아왔던 둑이 터졌습니다. 순자 씨는 아이를 와락 끌어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50억을 내놓을 때도 덤덤했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살게 해줘서 고맙다는 아이의 한마디, 그리고 대천사라는 그 순수한 그림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객석 곳곳에서도 훌쩍이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점잖던 병원장도 안경을 벗어 눈물을 훔쳤고 맨 앞줄의 미인은 아이의 고개를 쳐박고 펑펑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자신의 명품 가방보다 순자 씨의 품에 안긴 저 아이의 생명이 얼마나 더 고귀한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샹들리의 조명 아래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와 휠체어를 탄 아이의 포옹.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떤 명화보다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먼저랄 것도 없이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분, 2분.
박수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의사들, 고개를 숙인 재벌 회장들 사이로 순자 씨는 묵묵히 걸어 나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로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있는 미희 앞으로 순자 씨가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그 낡은 패딩 차림이었지만 미희의 눈에는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거대해 보였습니다. 미희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더듬거렸습니다. 순자야. 내가 어떻게 그 큰 돈을 순자 씨는 미희의 명품 가방을 한번 쳐다보고는 평생 가슴에 담아두었던, 그러나 이제는 웃으며 할 수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미희야, 내 말대로 나는 평생 돈을 모을 줄만 알았지. 너처럼 화려하게 쓸 줄은 몰랐어. 하지만 말이야. 순자 씨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병원 현판을 지그시 바라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적어도 자네처럼 허공에 날리진 않았어. 내 돈은 이제 생명을 살리는 피가 되고 살이 될 거야. 이게 내가 돈을 쓰는 방식이라네. 그 말을 남기고 뒤돌아 나가는 순자 씨의 뒷모습. 찬바람이 부는 병원 문 밖으로 나가는 그녀의 낡은 운동화가 경쾌하게 바닥을 디뎠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가서 콩나물국이나 얼큰하게 끓여 먹어야지. 멀어지는 그녀의 등 뒤로 겨울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미희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자신의 무거운 금반지와 가벼운 입을 원망하며 고개 숙여 울먹였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재래시장, 김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낡은 패딩 조끼 대신 미희가 사죄의 의미로 선물해준 따뜻한 털목도리를 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할매, 콩나물 100원만 깎아줘요. 지나가던 단골 손님의 농담에 순자 씨가 호탕하게 웃습니다. 이 사람아, 100원이 우스워? 그 100원이 모이면 사람 목숨도 살리는 거야. 자, 여기 덤이나 더 가져가. 순자 씨의 가슴 안주머니에는 통장 대신 편지 한 통이 소중하게 들어 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머리카락이 까맣게 자라난 은지가 학교에 입학했다며 보내온 사진과 편지입니다. 장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 씨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춥고 매서운 겨울바람이지만 오늘따라 뺨에 닿는 바람이 아이의 뽀뽀처럼 따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 잘 썼다. 내 인생 참 잘 썼어.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부자가 된 김순자 씨의 뒷모습 위로 한방눈이 축복처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시어 찾아주신 우리 보성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친 마음을 닦아주며 위로받고 쉬어가는 곳, 노년의 보석상자입니다. 마음이 고단한 날 잠시 들러주세요. 우리네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공감과 미소를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보성님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솔한 댓글 한 줄과 시청해 주시는 그 마음이 큰 버팀목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쌓여야 비로소 더 따뜻한 이야기가 태어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혹시 보석님들의 하루에도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그 보석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네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새벽을 밝혀줄 작은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위로를 주고받으며 함께 소통하는 노년의 보석 상자가 되겠습니다. 부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